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2025년 3월 모의고사가 이제 끝났죠. 모의고사가 이번에 조금 문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출제하셨는 분이나 선생님들은 좋았다고 하시고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그러한 썰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모의고사 결과를 통해서 효과적인 수능 준비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의 의미를 흔히들 보면 그냥 3월 모의고사니까 형식적으로 뭐 보는 친구도 있고 의미 없다는 친구도 있는데 모의고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 산모 같은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보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처음으로 긴 시험을 아마 처음에 치러 보았을 텐데 시간 관리 능력에 대하여서 시험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평소에 대하여서도 실전 감각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3월 모의고사는 독립시행이잖아요. 상관이 없잖아요, 수능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것도 없고 앞으로 남아있는 6모, 9모 그리고 이제 정말 잘 봐야 되는 수능까지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학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1하고 수2가 이제 공통 과목으로 들어있는데 무난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이지만 또 학생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그 수학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가 연계되어 있어서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수능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신 대비를 할 때 촘촘하게 꼼꼼하게 해놓는 것이 수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15번 문항이 말이 많더라고요. 이 문제의 난이도를 한번 보니까 네네. 애들이 오답률이 높았죠? 오답률이 보니까 69.5입니다. 네. 69.5인데 이제 2번을 맞춘 애가 이제 30%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함수 영역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수로그는 수1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랑 이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제 함수 개념 있잖아요. 네네네. 9번하고 10번 같은 거 보면 10번은 50%만 맞았거든요. 사실 이게 10번에서 50% 맞았다는 생각이 힘든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학생들이. 9번이 사실 거의 다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47.6%가 틀렸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애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1번에서 16번까지는 별 무리 없이 쭉 이렇게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수학을 좀 했던 학생들이면 근데 이제 9번이나 이렇게 빨리 10번에서 이렇게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은 당황하죠. 근데 원장님 보기에는 이 10번이 어려운가요, 그렇게? 그 9번이랑 10번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 아마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다 풀 수 있었다고 아이들이 말을 했거든요. 아,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시험에 들어갔었을 때 30문제 중에 그 두 문제를 만날 때는 쉽지 않은 거죠. 저희 어제 그 수학 문제 가지고 스터디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 3월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답지 않게 수능 수준의 문제가 되게 잘 구현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수한 문항을 원장님이 선정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꼭 챙겨야 될 문항 한 3개만 말해 주시죠. 네. 10번이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면서 괜찮은 것 같고요. 12번하고 15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만들어졌던 문제라고 또 제가 우리가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분들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 것처럼 많이들 선호하는 그러한 문제들인 거죠. 문제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문제 퀄리티가 왜 좋았는지 한 이유 3가지만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출제 의도가 굉장히 이제 명확했다는 거죠.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개념도 잘 연결해서 그렇게 나왔었고, 다양한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것으로 봤었을 때 좋은 문제라고 하고요. 앞으로 수능의 방향도 공통수학 내용이랑 연계있는 문제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잘 만들어졌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이 좀 지저분하고 복잡하면서 길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수능에서 계속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준킬러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계산을 끝까지 해서 완료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원래 뒤쪽에 28번부터 30번은 그렇죠. 미적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애들 포기한 애들이
많을 것 같고 우리가 이거 네네. 풀어보면서 이 문제 그대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잖아요. 네네. 예, 예. 원래 수능은 어렵다는 걸 예고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네네.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과목별 전략을 좀 요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확률과 통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분석은 유형별 사고 흐름을 익혀야 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문제는 쉬워 보이지만은 문해력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조건 해석력하고 또 꼼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수학적인 감이 없다는 아이들이 확률과 통계를 해서 좋은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미적은 이제 흔히 보면 개념 간의 연결성과 특히 보면 풀이 순서 있잖아요. 흐름을 네네네. 정확히 예, 예. 익히는 게 핵심이긴 하잖아요. 네네네. 함수의 성질인데요, 결국에는. 극한을 하고 나면 도함수를 하고 이제 정적분을 하는데, 이걸 이제 따로따로 공부할 것이 아니고, 연결돼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28번에서 30번까지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는 수능 스타일로 반복을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감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수능 수학 미적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기하는 보통 얘기 안 하는데 기하가 범위가 좁잖아요. 네네. 문제도 정형화돼 있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기초 개념을 익히고 이제 반복 훈련하는 걸 애들이 되게 지겨워하더라고요. 근데 기하는 이제 뭐 좀 아이들마다 대부분이 좀 자신이 없어 하는 애들은 하지 않을 것이고, 기하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공간, 도형, 벡터, 그 다음 삼각비 등은, 좀,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 시각화 예, 능력. 그렇죠. 예, 그런 능력이 또 필요하고, 논리적인 전개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하는 그 대신 이제 문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예외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고 패턴이 있고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보는 학생들은 작지만은 뭐 고난도 문항에서 또 이제 차별화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 그리고 이제 실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만 잘 잡으면 또 오히려 또 편하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계획을 이제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3월 모의고사를 지금 우린 전부 다 분석하고 결과를 부모님하고 지금 원장님하고 지금 취약점을 파악해서 뭐 학습 루틴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보면 지금부터 시간 관리 능력도 중요해 할 거고 이제 육모, 구모 보면서 개념 간 연결성도 강화시켜야 되는데 좀 일단 연계 학습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늘 하는 말이 EBS 수적 수화는 3등급의 출발점이라고 해서 EBS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고 기출 문제가 이제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반드시 봐야 되고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자신이 뭐 오답이라든가 약한 유형을 기본으로 해서 유사한 문제들을 계속 연습하고 근데 이제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개념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문제랑 개념을 연결하는 거를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서를 하나 정해서 꼭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유형의 패턴을 외워서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수능은 언제나 새로운 문제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과정을 한다면 응용력이 키워져서 그래서 신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킬러 문제는 없고 그 중킬러를 심화시키는 것 같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대비법을 좀 말씀해 주시죠.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루틴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방식을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평소에는 다양한 풀이법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조금 이야기도 해보고 오답 노트도 뭐 너무 오답이 많으면은 못하지만 그 오답에 대해서도 조금 계속 계산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뭐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진짜 굉장히 실수 줄이기가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의 정확도, 이게 요즘 수능의 트렌드인데, 저희가 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이 연산의 정확도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연산이 많이 숙달되어 있어야 되죠. 손이 저절로 빠르게 손이 이렇게 저절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 속도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암산으로 하면서 빠르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수학이
빠르고 정확하게가 아니고 정확하고 빠르게 해야 됩니다. 실수를 한번 하면 돌아가면 안 되고, 특히나 자기가 자기 글을 못 알아보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어떤 꼼꼼함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는 뭐 그러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틀렸나 안 틀렸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좀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계산을 할 때도. 지금 최신 출제 트렌드가 지금 바뀔 것 같거든요. 뭐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국어도 보니까 좀 많이 바뀌는 느낌이 들고요. 네네. 수학도 최신 트렌드가 바뀌고, 고난도 문항으로 들어오고, 탕구도 오면 실생활 연계 문제가 많이 이제 작년에 어려웠잖아요. 네네.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영역별 핵심 개념을 잘 다듬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역과 이 난이도 차, 아니면 과목별 난이도 차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취약점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해본다면 결론은 균형인가요? 그렇죠. 영역별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 분배를 잘 하면서 자기가 못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되고, 실전 문제 연습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막연하게 희망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공부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하고 점점점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넘치게 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거든요. 결국 보면 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꾸준한 학습이 성공의 요체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꾸준하게 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애들이 좀 잘 모르거든요. 꾸준한 학습이라 하는 거는 뭐 다 잘 알고 계시죠. 사실 뭐 기분에 좌우될 것이 아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공부를 할 때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엄마가 잔소리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되게 부당하게 나를 혼내키실 수도 있고, 내가 문제를 풀면서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기분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날의 루틴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꾸준한 학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할 때 정말 진심으로 몰입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꾸준하게 하는 그 루틴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행해내는 체력이나 몸이 일단 바탕이 되어야 되고, 마음의 강인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정말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그냥 외우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념이 정말 제대로 잘 되어 있고, 이게 문제로 연결될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조금 정말 공부다운 공부를, 또 시험 공부이긴 하지만 가끔 멈추어서서 해보는 것, 그렇게 했었을 때 좀 꾸준하게 이 과정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녁에 학생들, 재수하는 학생들 만나시죠? 네. 그 친구들 제 기억에 주 50시간 수학했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선생님 말씀이나 어머니 말씀이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애들은. 예, 근데 그때는 그러지가 않죠. 제가 이제 오늘 다른 뭐 자기개발 동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보고서, 정말 동감을 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는 다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 그 다음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이제 마음이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긴 인생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점 하나잖아요. 그 오늘 하루 잘 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이제 공부를 뭐 학교는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계속 이 만남이 12월부터 뭐 날짜를 못 맞춰가지고 여러 명이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저녁에 본인들이 먹고 싶어하는 장소를 정해서 문자를 보내와서 만나러 가는데요. 아마 그런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결과를 냈던, 뭐 좋지 않은 결과를 냈던, 너는 너다. 자체로서 이제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끔은 즐겁고 가끔은 힘든데, 그것이 뭐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뭐 여땡땡, 뭐 장땡땡, 이땡땡, 뭐 등등이랑 그냥 대충 살았던 뭐 너랑은 좀 다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싫어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하시고 네네. 잘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